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이미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정책, 이것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서 제 살이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폐렴에 걸린 약 10일 정도에 2kg 빠졌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건 폐렴이다. 임상 실험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방송입니다. 오늘 달러 약세 정책이 우리 금융시장,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이런 달러 약세 정책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 연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달러 약세 정책 어떤 의미인지 바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 화면부터 보셔야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 전쟁은 갑자기 나타난 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암시를 통해서 이런 정책으로 갈 것이다. 힌트를 주셨었죠. 상승미소 유튜브 방송에서도 지난 6월 20일 6월 FOMC가 끝나고 긴급 분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상승미소 유튜브 방송 6월 20일자 보시면 왜 상승미소가 한 달 전에 환율 전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역 분쟁이든 달러 약세 정책이든 이 두 가지 정책이 등장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책이 등장한 이유는 미국의 지속되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8개월, 19개월 가까이 지속하고 있죠. 중국뿐만 아닙니다. 유럽, 일본, 한국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줬죠. 이런 글로벌 전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을 선언하고 최근에 달러 약세 정책을 등장시킨 이유, 그건 결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 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환율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달러에 1,100원 하던 환율이 원화가 약세, 즉 달러가 강세가 돼서 1달러에 1,200원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폰이 1,000달러에 한국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면 아이폰 하나에 110만 원 수입 원가가 환율이 1,200원이 됨으로써 120만 원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면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 원, 같은 아이폰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10만 원 오른 것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요. 당연히 미국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단가가 올라 버린 거죠.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면 매출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1달러에 1,1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돼버리면 110만 원 하던 원가가 100만 원이 됨으로써 한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 원이 매수할 때 싸게 되니까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미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즉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환율 전쟁도 중요하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시적으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한번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1960년 이후 약 50년, 60년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붉은색 화살표, 저게 1971년입니다. 71년이 뭐죠? 예,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의 근본위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시점입니다. 저 폐지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늘어납니다. 보시죠. 계속 늘어납니다. 즉 경제학에서는
투자 금액보다 저축이 많을 경우, 즉 저축액이 적을 경우에는 무역 적자이다라고 이미 이론적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저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역 흑자가 된다. 미국의 저축률은 저 시점부터 끊임없이 하락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있는데 굳이 돈이 없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수치를 늘리기 위해서 길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만 찍어서 부채만 늘려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이거든요. 즉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느 누구도 돈을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미국 무역 적자의 근본 원인은 근본율을 폐지한, 즉 부채 의존 경제라는 그 시스템, 신용화폐 시스템의 이점을 누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간단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채를 늘리기만 하면 되는 미국의 국가 경제는 관세든 환율이든 그 어떤 조치를 통해서도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다. 이게 근본적인 핵심 논리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숨겨놓고, 이 모든 걸 숨겨놓고 달러와 기축통화의 이점을 얻어가면서 다른 나라를 때려가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글로벌 넘버 1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투자의 흐름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장기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지 않는다. 달러와 기축통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 기축통화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요. 아셨습니까? 이 부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최근에 약 20개월 동안 중국을 무지하게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만큼은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 전체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줄어든 수익 금액은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중국에서 수입한 게 저가 제품,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자본들이 그쪽에 넘어가서 생산했던 건데 그걸 관세를 25% 때려가면서 수입 단가가 올라가죠. 그랬더니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넘어갔는데 그게 어느 나라다? 베트남이다. 그래서 베트남은 2018년 대비, 전년 대비 40.2%의 미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무역 적자는 부채에 의존한 국가 경제, 과소비의 문제일 뿐 부채에 의존하는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이 점은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투자자는 이건 장기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이지만 상승미소 방송이 주목하는 건 뭐죠?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그 미국 경제를 그 안에 몰아넣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투자 기회는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역 분쟁, 달러 약세 정책의 효과는 무엇일까? 이걸 찾아낸다면 결국 돈의 흐름도 그 방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벗어날 수 없다면 상승미소 유튜브 여러분 시청자들, 독자 여러분들은 돈의 흐름을 미리 예상하고 그 안에서 잠복 근무해야 된다.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달러 약세 정책의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달러 기축통화가 지속되는 한 무역 적자를 줄일 효과는 없다. 그러나 정책의 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 재정 경제 관련 부서에서 반드시 어떤 정책을 할 것인데 그런 변화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파악해보자. 이것이 이 방송의 목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항상 상당한 민감성, 변동성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냈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직 기간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
달러와 관련, 달러 약세든 달러 강세든 그 말, 립 서비스만으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가장 멀리는 작년 1월 24일 문우신 장관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A weaker dollar is good for trade, 즉 미국은 달러 약세 정책이 자국의 무역 흑자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유리하다는 발언만으로 1%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달러 약세 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핵심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달러와 인덱스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약 달러와 인덱스가 94였을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취임했을 때죠. 당선됐을 때입니다. 취임이 아니고요. 당선됐을 시점부터 달러와는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죠. 첫때 경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달러화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시발점이 뭐였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었다는 사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달러는 원위치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강세를 띄우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수 있겠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위해 되돌리고 싶다. 어떻게? 달러와 약세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닝을 발표한 미국 기업, 그 기업 중에 어닝이 예상보다 떨어진 기업의 50%가 달러와 강세를 그 이후로 들었고, 때마침 IMF조차도 리포트를 내서 미국의 달러화 인덱스가 6에서 최대 12%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명분을 갖다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달러 약세 정책의 금융시장 흐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달러 약세를 위해서 정책 수단을 집중할 경우 그런 정책에 의해서 향후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달러 강세를 일으켰던 지난 4년 동안의 핵심 변수를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그 변수를 알아내면 그 변수를 없애게 되면 당연히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전환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자꾸 립서비스 하는 대로 만약에 달러 약세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실시된다면 예상되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약 4년 동안 달러 강세를 이끌어낸 요인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 달러 강세를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즉 관세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그림 보셨잖아요. 작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분쟁 선전포고를 한 이후 지속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중국과 미국의 분쟁에 있었죠. 관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투자하는 돈도 글로벌 머니고 미국에 투자하는 돈도 글로벌 머니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G2 국가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그런 스마트 머니들은 중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투자합니다. 즉 중국에 투자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돈조차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당연히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미국으로 유입되면 당연히 무역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이 유입될 수 있으니 달러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관세 분쟁,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계속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핀다 그래도 달러 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 약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그러면 힌트, 여러분들 머릿속에 돌아가죠? 향후 무역 분쟁, 관세 분쟁은 되도록 안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의도하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난 4년간
달러 강세를 유도했던 정책의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 2017년 겨울이죠. 미국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 정책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달러 강세를 일으키는지 헷갈리신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예, 그러면 암기하십시오. 미국의 법인들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 세금이 적다 그러면 굳이 미국을 떠날 이유가 스마트머니한테는 없습니다. 왜? 세금이 적고 미국에 있으면 세금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세금이 줄어들게 되면 자금은 당연히 미국으로 유입되고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면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된다. 그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법인세만 임하했는데도 중국과의 무역 분쟁, 관세 분쟁 플러스해서 대규모 감세 정책도 달러화를 강세로 이끌어낸 요인이 됐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한 주식시장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급락하면 당연히 안전자산, 달러를 선호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바로 바뀌는 거 여러 번 목격하셨을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결국 달러가 강세로 항상 보여왔었는데 달러와 강세를 이끌었던 즉 주식시장 하락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 뭐냐? 트럼프 변수. 즉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안 된다. 관세 정책이 확대된다. 화웨이를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하고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주가 하락은 달러를 강세로 몰아 올렸다는 사실. 즉 향후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게 무엇이다? 예,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뭐죠? 중국과 협상을 잘 끌고 나간다는 거.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강세 요인이 사라진다는 거. 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와 약세 정책을 이제 정책적으로 펼친다 그러면 펼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언급했죠. 트럼프 변수. 주가 하락을 이끌어내고 주가 급락 폭락하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되고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고 교역량이 줄어들면 돈은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니 달러가 강세로 될 수밖에 없다. 즉, 그 어떤 정책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한다면 트럼프 변수를 없애라. 그 변수는 뭐다? 주가 급락과 이것을 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 격화는 없어야 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로 가겠다라고 암시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향후 중국과의 협상 분위기가 타결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것은 지난 6월 20일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달러 약세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미국의 경제부죠. 문호신 장관이 있는 미국의 경제부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 금리 인하가 있죠.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죠? 예, 독립기관인 연준, 페드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파웰을 인신공격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하만으로도 만약에 달러 약세가 펼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올해 9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양적 축소, 쿼너티브 타이트닝을 중단시켜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양적 축소에 멈추지 않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방법, 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화정책은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독립기관 연준이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지속적으로 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두 자리 공석인 연준의 이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한 거잖아요.
아직 의회 통과가 남아 있지만 그 변수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아귀에 있지 않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압력만 할 수 있지만 이제 재정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뿌려놓으면 달러 약세가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저축률을 감소시킬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면 저축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예, 주가 상승. 2% 인플레이션 정책. 예,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누가 저축하겠습니까? 그 돈으로 부지런히 소비하는 게 나을 수 있죠.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뭐다? 이제 이번 달 25일 마감일로 되어 있는 부채 한도 증액 문제. 그 다음에 민주당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채 한도 철폐, 현대통화이론이죠. MMT 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끌고 나오면 당연히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됩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나 확정적인 재정 정책이 나와서 부채를 더 많이 뿌려버리면 금값이 반응하죠. 먼저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정책은 결국 유동성 확충 정책이고 유동성이 확충될 때마다 금값은 더 많이 오르죠. 즉 주식시장이 더 좋아할 정책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달러 약세 정책, 첫 번째 중국과 관세 분쟁이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기반 아래 확장 정책, 통화 확장 정책과 확장적인 재정 정책 두 가지만 해도 주식시장이 겁나게 좋아할 정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들고 있는 돈으로 직접 유한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팔아버리고 다른 재팬의 엔화나 유로화를 사들이는 방식인데요. 이걸 직접 개입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돈조차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부, 의회에 예산안을 받고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돈을 썼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 정책, 이런 정책에서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아무튼 달러 강세를 이끌어냈던 정책과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정책을 펼칠 경우 직접 실행할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결국 달러 약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아할 긍정적인 정책들이다. 그 중에 핵심이 뭐다? 예,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급락, 중국과의 싸움이 격화되거나 갈등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달러를 강세로 끄집어오는 요인이니 향후 달러 약세를 분명히 목표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책은 기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아할 내용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런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7월 말 다음 주죠. 7월 FOMC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주 전에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무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게 인슈어런스 인크리스, 보험성 인상이다. 왜? 미국 경제는 좋다. 소매 매출도 좋고 소비자 물가지수 2% 목표치도 거의 다 올라와서 너무나 좋아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성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이런 대변수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2주 동안 이런 변수가 없이 그냥 미국이 좋다 하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재료 없는 거예요. 즉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7월에는 저는 펼칠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8, 9월 내년 가까이로 가면서 그 정책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든 인하 유도를 하려면 결국 대외 변수가 한 번은 터져줘야 된다. 그러면
립 서비스 형태로 시장을 한번 흔들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그게 언제? 7월 30일 FOMC 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즉 여러분 그럴 가능성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겁먹지 말라. 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주식시장이 저렇게 좋아할 변수들을 시장에 깔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정책을 공식화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형 버블을 위한 판깔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한다. 상승미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목요일 이런 거대한 버블 2020 제 2달, 석 달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년에 자율주행차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 버블, 나스닥 버블,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버블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전 전제 작업으로 달러 약세 정책이 펼쳐진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잠복 근무를 해야 될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는 다음 주, 죄송합니다. 다음 주 아니네요. 내일 모레 목요일 방송에서 여러분과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